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로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 설화. 닿을 수 없는 세계 속 신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을 거란 설화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때론 동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해악과 교훈을 주기도 하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닌 설화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 충남이 품은 설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들여다봅니다. 충남 당진시 정미면 끝자락에 자리한 산성리. 이 작은 마을엔 6년 전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80세를 훌쩍 넘지만 공연을 할 때만은 언제나 청춘인 할머니들. 그 이름하여 회춘유랑단. 저희 회춘유랑단은 그 충남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회춘유랑단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저희가 분야가 연극이다 보니까 연극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극단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성에 사는 희충유란단 이길자예요. 제가 이 해충유란단 시작한 대로요, 자꾸 이제 마음이 더 부풀어 오르고 좋고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죠. 내가 해춘유랑단 하면서 해춘했다니까. 평생 농사일만 해오던 이들을 무대로 이끈 건 바로 오래전부터 마을에 내려오던 설화. 옛날 아주 오래전 산성이라는 마을에 살던 물고기를 아주 잘 잡는 어부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아, 이제 곧 내 생일인데 받고 싶은 선물 한번 얘기해보렴. 저 9번째 생일 선물은 아버지가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오시면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해 주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보이지? 이곳은 작은 물고기밖에 없나 보네.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 먹구름은 점점 몰려오는데 제가 생일 선물로 괜히 큰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했나 봐요. 생일 선물만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날 바다에 안 나가셔도 되는데. 보지 못했던 큰 물고기인걸?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겠어. 이제 집으로 가볼까? 어허?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언제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왔지? 우와! 어머니, 아버지 고깃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다.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모르겠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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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뒷산에 올라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와 아들이 그대로 봉우리가 되었다는 자무산. 우리나라 설화의 특징 중 하나가 구전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바로 그 지역에 특화된 스토리텔링이란 것. 스토리가 문자 중심의 이야기였는데 이것을 직접 이제 구어로 말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생각들, 사연들, 이것을 남에게 말하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설화가 이제 크게 학술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설화가 신화, 그다음에 전설, 민담, 이 세 가지를 문자가 없는 시절에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거. 그게 이제 구비 전승 시대의 설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 문자화 됐죠. 그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 각 부족 커뮤니티의
어떤 결합,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동네 안에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암암리에 도깨비가 불을 지른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일파만파 번지고 왜 불을 놨는가, 도깨비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들이 모아지다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설화다 또는 민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산성리 작은 마을에 내려오던 설화는 연극의 연자도 몰랐던 어르신들을 지역 대표로 무대에 서게 하고 농림부 장관상 수상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기존 설화의 내용을 충실히 다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캐릭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등장인물에 그 할머니들의 캐릭터를 입혀서 조금 더 실감나고 할머니들이 연기를 하실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말투, 억양 이런 것들을 조금 작품에 많이 넣죠. 문영미 대표가 처음 대본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연극을 하냐며 실랑이를 벌였다는 어르신들. 하지만 첫 번째 공연 후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극하고서 무대에서 인사하는데 박수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요. 눈물 나고 아주 행복했어요. 그때가 생전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시골서 밤매다가도 이제 이장님이 해충류란단 매라고 해관으로 매라면 호미자를 신이 밖으로 내던지고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 아주 힘이 나요. 근력이 없다도 연극 갔다가 오면은 아주 기운이 나서 정말 이 산을 들어서 바다다 던지라면 던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나요. 내가 정말 해충했어요. 설화가 할머니들의 봄을 되돌려 주었네요. (30년) 넘게 구비문학을 연구해온 신동흔 교수. 설화는 이게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수백 년에, 뭐 긴 거는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해온 그런 이야기라서 그 안에 정말 삶과 우리 생각과 정서와 이런 것들이 정말 층층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설화를 적층문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적층문학. 설화의 사례를 찾아 도착한 곳은 당진시 송화읍 기지시리. 세계적인 줄다리기의 고장이죠. 마을의 박물관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의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오롯이 주민들의 손에서 줄다리기가 이뤄지던 당시엔 틀못이 줄란장이라 불렀다는데요. 오랜 추억과 자부심은 해마다 열리는 축제를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5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우리나라의 국가 무형문화재이면서 소중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입니다. 줄다리기 박물관에 들어서면 커다란 줄틀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꼬아 만든 줄을 엮어 다시 틀에 놓고 큰 줄을 만듭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길목의 자리에 한 달에 장이 12번이나 섰다던 기지실이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오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달였습니다. 수상과 수하로 나눠지는데 수상이 이기면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수하가 이기면 나라에 풍년이 들어서 풍족하게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지초등학교 출신인데 기지초등학교 다니면서 바로 옆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가 이렇게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집에 늦게 들어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혼난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길이 200m, 두께 1m, 무게 40톤에 달하는 큰 줄을 500년 동안 만들어 온 기지시리 사람들. 과거엔 가장 번화했던 길에서 줄을 꼬았다는데요. 지금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인근에 자리한 줄 제작장에서 작업이 이뤄집니다. 장소와 사람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일거리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줄 꼬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시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되게 한 2, 3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 그냥 빈손으로 와서 오셨나? 그러게 빈손으로 왔네요. 아이고, 제가 꼭 막걸리라도 좀 사갖고 야지. 다음에는 제가 꼭 애쓰시는데 막걸리라도 챙겨 오겠습니다. 서로 의견 대립도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그전 옛날 식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는 또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대요. 줄꾼이라 부르는 전승자들. 예, 새끼줄 저기 본줄에다 새끼줄을 꼬고 있습니다. 다리는 줄. 여기서 여기 꼬면은 이게 다림줄이 하나가 됩니다. 2010년부턴 매년 열리게 된 줄다리기 축제.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는 축제를 앞두고 약 40일 동안 줄 제작에 매달립니다. 요 네 분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여기서 놓아주는 사람이랑 저기서 돌리는 사람이랑 맞아야 이것이 단단히 꽈지지 설렁설렁 꽈지면 이게 집이 이 동아줄이 약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그 잘못하면 그 끊어져서 그 넘어져 갖고 다칩니다, 사람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고 축소됐던 축제가 올해 다시 정상화됐다는데요. 100m 규모의 암숫줄 한 쌍을 만들기 위해 무려 4만 단의 짚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줄이 수화줄이면서 여자 줄입니다. 요 옆에 있는 줄이 수상줄이면서 남자 줄입니다. 앞에 있는 동그란 구는 줄머리라고 하고요. 수화줄의 줄머리고요. 옆에 보시면 요 줄이 이제 곁줄입니다. 곁줄. 곁줄에 요 작은 줄이 이 손잡이 줄입니다. 저희가 시연장에 가서 줄을 쫙 펼쳐 놓은 다음에 줄은 요 줄을 잡고 젖줄인 손잡이 줄을 잡고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기지시리엔 나라를 지키는 산봉우리 국수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0여 미터의 야트막한 산자락, 자박자박 올라온 이를 포근히 맞아주는데요. 한평생 줄다리기와 함께한 팔순의 어르신은 은관 문화훈장을 받은 인간문화재. 저는 기지시 줄다리기 예능 보유자 구자동입니다. 여기는 이 산 이름이 국수봉이고 이 국수봉은 당시 시민들이 해마다 국수봉에 올라서 천주 지신께 지역의 평안과 그의 풍년이 들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비는 산신제를 지내는 국수당입니다. 이거는 느티나무인데 기지 줄다리기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한 500여 년 전에 기지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수령을 체크를 해봤는데 400년 이상 돼서 기지 줄다리기하고 역사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산자락에 마을의 기원을 상징하는 설화가 전해진다는데요. 옛날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는데 한 청년이 과거를 한 수십 번을 봤대요. 한 10번 이상 이렇게 봤겠죠. 봤는데 가는 족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낙심을 하고 귀향하는 차에 여기 와서 잠깐 잠이 들었었대요. 그랬더니 선비의 꿈속에 큰 구렁이와 지네가 나타나더니 서로 뒤엉키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겠니? 결국 둘 다 죽어서 국수봉에 떨어지고 말았단다. 그러자 색동치마 저고리를 입은 선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대. 선비님, 이곳에서 해마다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다려야 선비님이 과거에 급제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 수 있답니다. 명심하고 꼭 실행에 옮기도록 하세요. 풍수지리학자 철인 등이 이 지역은 지형상으로 볼 때 옥녀가 벼틀을 놓고
배짜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 윤년마다 큰 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다리면은 지역이 편안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시작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화합과 단결의 상징인 기지시 줄다리기는 당제와 용왕제, 시장 기원제를 올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가장 먼저 올리는 제는 국수봉 당제. 특이하게도 유, 불, 무의 합동 습합축제 형식인데요. 먼저 유교식 제의가 헌관 복장을 한 제관들에 의해 엄숙하게 치러집니다. 다음은 불교식 제의. 스님들이 불경을 외며 부처님의 자비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당의 축원이 이어지는데요. 흥겨운 연주 속에서 만신의 구판이 벌어집니다. 오색 깃발을 뽑아 운세를 점치는 만신. 아이고, 아이고, 될 수 있다. 이분의 운세는 어떨까요? 마음은 착하고 그래도 마음에 속에 근심이 많다. 그래도 남한테 많이 베풀어라. 그래요. 때론 흥겹게, 때론 엄숙하게 세 개의 교가 함께하는 제례를 통해서도 기지시 줄다리기의 정신이 느껴지네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응축된 큰 줄이 드디어 나갈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줄이 용의 비유가 됩니다. 용의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머리를 세워서 줄이 잘 승천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요. 줄고사를 지내고 먼저 저희가 줄 나가기를 합니다. 조화집사는 술잔을 혼관하게 해주시고 무거운 줄을 옮기고 줄을 다리는 이들의 안전을 비는 고사를 지내면 모든 준비는 끝. 줄 위에 올라탄 대장의 힘찬 구령에 맞춰 숫줄과 암줄을 옮기는 사람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줄 나가기는 매년 참여 인원만 수천 명이라는데요. 올해도 기지시리 주민들과 당진시 자원봉사단체, 외국인 관광객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네꼬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암줄의 끝자락이 제작장을 드디어 벗어나는데요.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끌어가는 40톤의 거대한 줄. 제작장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대동마당까지 약 1km의 거리를 2시간 넘게 한 발 한 발 옮겨 드디어 도착합니다. 여러 마을에서 모인 풍물단이 무사히 도착한 큰 줄을 반기고 이제 암줄과 숫줄, 즉 수상줄과 수화줄이 결합할 차례.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기원하던 의식이라는데요. 수화줄의 머리에 수상줄을 끼워놓고 나무로 만든 비녀장으로 단단히 결합시키면 이제야 비로소 줄을 다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지 줄다리기 공개행사 줄다리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징소리와 함께 시작된 줄다리기. 모두 세 판을 겨루게 되는데요. 첫 판부터 막상막하 손에 땀을 쥐게 되네요. 첫 번째는 수화팀이 승리했습니다.
수상편이 이기면 나라의 태평을, 수하가 이기면 그해 풍년 농사가 된다는 속설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설화에 나오는 선녀의 당부대로 진의 다리를 힘껏 잡아당기는 사람들. 올해는 수상의 승리입니다. 너무 좋아요. 몇 년 만에 이길지 몰라요. 올해 한 번에 이긴 거예요. 태평성대할 것 같아요. 누가 이겨도 좋은 놀이. 기지시 줄다리기엔 신분이나 사는 곳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참여한 사람들이 줄을 잘라 나눠 가지는 전통이 있는데요.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줄로 예전엔 지붕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불에 태우면서 소원이 이뤄지길 빌었다네요. 올해 저희가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 장사 대박나게 해달라고 문 앞에다가 걸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설로 설화로 돼서 이렇게 기지시 축제를 하게 돼서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에 놀러 오세요. 승부를 초월해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사람들. 아마도 설화 속 선녀가 바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지역 설화에 대해 연구해온 민속학자 박종익 교수. 충남 곳곳을 다니며 구전 설화를 채집해온 그는 지역과 연결된 설화가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에게 마을의 역사처럼 받아들여지며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설을 가지고 있는 마을, 그러니까 지명이든 아니면 산이든 또는 그 마을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금산에 그 황풍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뒷산이 그 제비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젊은이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게 됩니다. 지네가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마을의 그 제비를 뭐 알을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 이제 탑을 쌓고 두꺼비를 그 탑 속에다 2마리를 넣어서 좌우에다가 그 다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 견제를 하게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마을이 안정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실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안이 되고 또 나름 제비열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와 애착을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설화. 우리나라의 설화가 올해 중요한 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문화재청이 내년부터 설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나간다는 것. 무형문화재라 하면 뭐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 분야의 어떤 보유자, 또 예를 들면 인간문화재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형문화재가 저변 확대가 잘 사실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16년도 때에 무형법을 새롭게 별도로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무형문화재를 보호를 좀 더 확대하기 사실 시작했었고, 거기에 사실은 무형문화재 범위 안에 구전 전통 및 표현이라는 범주가 들어가게 사실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설화의 문화재 지정 가치를 검토하는 기초조사를 마쳤는데요. 전국의 설화를 채록한 한국구비문학 대계 등에 실린 이야기 1만여 편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설화의 전승 내력이나 그 채록 시기 등을 반영한 역사성, 또 문화적인 연구 가치나 또는 학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학술성, 이 한국 설화의 그 서사가 가지고 있는 전형성이나 보편성, 또 한국적인 어떤 고유성들이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대표성을 살폈고요. 설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이나 내용, 그 또 표현미 이런 것들 따지는 그 예술성을 살폈습니다. 충남 공주시 연미산과 고만하루.
이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 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곰나루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 목록으로 지정하는 선정 기준 6가지 항목에 모두 좀 적용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것은 공주 웅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명 전설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그 현재 재현 가능성에 당연히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고마는 곰의 옛말로, 고마나루는 곰나루, 한자로는 웅진으로 표기하는데 바로 공주시의 옛 지명입니다. 고마나루에 자리한 이 사당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한데요. 여기 곰사당은 금강에 빠져 죽은 곰의 원혼을 모시는 이제 사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40년 전에 이거 만들어진 이제 사당이거든요. 다만 아주 오래전 전부터 여기서 이 곰에 대한 제사가 쭉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복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주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마나루란 지명의 기원이 된 곰설화. 설화 속 주인공인 암콤의 형상이 자리한 사당엔 슬픈 전설이 스며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연미산에 커다란 암콤이 살고 있었다는데요. 이 곰이 사실 눈독을 들이던 사내가 있었는데 말이야. 바로 물을 마시러 금강에 내려올 때마다 마주치던 어부였어. 영차, 오늘도 고기가 많이 잡혔군. 그런데 어느 날 동굴 속에서 나오던 암콤이 깜짝 놀라고 말았지. 왜냐고? 글쎄 그 사내가 오늘은 산에 나무를 하러 왔지 뭐야. 암콤은 잽싸게 사내를 동굴에 가둬버렸어. 사람 살려! 암콤은 사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항상 커다란 돌로 굴 입구를 막아 놓았단다. 그리고는 매일 물고기를 잡아와서 함께 나눠 먹었지. 시간이 흘러 암콤과 사내 사이에서는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기하게도 반은 사람, 반은 곰의 모습이었어. 하지만 사내는 늘 고향 생각뿐이었단다. 어느 날 암콤이 굴 입구를 막지 않은 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 두 아이까지 낳은 사내가 도망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긴 거지. 하지만 사내는 이때다 싶어 굴 밖으로 나와 강으로 달려갔단다. 지금이다. 뒤늦게 강가로 달려간 암콤이 애타게 불렀지만 사내는 끝끝내 돌아보지 않았어. 슬픔에 빠진 암콤은 아이들과 함께 강에 뛰어들고 말았단다. 사내가 강을 건너 도망쳐온 곳이 바로 고마나루. 이곳엔 제사를 지내던 터도 남아 있습니다. 금강 수신에 대한 제사 지낸 것은 아마 백제시대부터 이후로 쭉 내려오던 국가의 큰 행사였던 건데, 일제 강점기 때 이 제사 지낸 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이제 근년에 와서 이걸 갖다가 다시 복원하는 교육회다 해서 지금은 매년 대보름 때 여기서 이제 금강 수신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곰에 대해서는 특별한 느낌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가의 역사 처음 시작할 때, 고조선, 단군조선 시작할 때 거기서 단군이라는 인물이 이제 곰을 통해서 나왔다, 이런 것이 때문에 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향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고마나루의 전설과 아주 비슷한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뭐 시베리아라든가 또 아무르강 뭐 이런 데서 많이 채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고만하루 전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그런 어떤 인과관계를 갖다 가지고 먼 지역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동들을 갖다 보여주는 아주 오래 전에 그런 특별한 어떤 이 자료로서 중요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공주시의 대표적인 백제유산인 공산성은 원래 곰산성으로 불리다 한자로 표기해 웅진성이 되었고 현재는 공산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공주는 곰의 고을 담네요. 지역 설화를 활용하는 수업이 열리고 있는 한 대학교. 설화들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편 혹은 두 편 이상의 설화 작품을 선정하라는 제가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런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게임, 그쵸? 웹툰, 만화, 광고와 같은 축제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반 문화 콘텐츠로서 확장하는 연습들을 해보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곰나루 설화 시작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충청도 어둠에 웅진나루라고 하는 나루가 있다. 이 나루에 한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가 곰에게 붙들린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곰나루 설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한번 컨텐츠로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 볼 수 있을까요? 곰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느낌으로 힘센 히어로 느낌의 게임. 좋아요. 자, 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갖고 오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슈퍼히어로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전우치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 히어로물을 갖고 올 때 어떤 기원에 대한 이 히어로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 설화 안에서 나왔던 곰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물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히어로물이 만들어지는 어떤 설정을 설화에서 갖고 오고 탈출하는 과정 같은 거를 살짝 게임으로 3D 게임 같은 걸로 좀 현실감있게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죠. 거기서 탈출해 나가는 과정, 여기서는 이렇게 곰이 못 나가게 문을 막고 이 고기를 넣어주고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초점을 둬서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3D로 만들고 거기서 트릭들을 놓고 탈출하는 여정들을 보여준다.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이건 지역 설화잖아요. 그 지역을 3D 가상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역사라든가 자연환경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탈출하는 과정들 게임으로 보여드릴 수 있죠. 제가 선택한 익숙한 지명에 숨어있던 보물 같은 이야기. 학생들은 지역 설화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진짜로 옛날에 알고 있는 그런 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설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캐릭터들이 가진 게 너무 다양해서 그 캐릭터가 현대에 와서도 그 적응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현대에서 그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3D 매핑을 통해서 게임을 만든다면 공주의 새로운 매력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설화, 곰나루 설화를 통해서 3D 매핑 게임 스토리텔링도 한번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옛날 이야기보다는 게임이 더 익숙할 세대. 지역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과정은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고 결국 설화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증진시켜줍니다.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설화를 가만히 두지 말자예요. 그냥 설화를 가만히 두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되고 묻혀질 그냥 옛 말일 뿐인 것 같습니다. 언어가 바뀌듯이 설화도 언젠간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화가 지닌 가치는 너무 크거든요. 현대적인 지금 MZ세대다 뭐 다양한 세대들 얘기하는 그 세대의 감각에 맞게 다시 쓰자. 그래서 설화 자체를 아예 다시 쓰거나 설화를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뭐 웹툰이나 게임이나 광고 같은 걸 만든다거나 아니면 설화를 매개로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다 초점을 두고요. 가을밤, 공산성을 밝힌 화려한 불빛. 웅진 백제로의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펼쳐진 미디어 아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야간 콘텐츠인데요. 매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공주시는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의 바다에 내려오는 설화를 만나러 가볼까요? 천수만에 자리한 간월도 끝자락엔 바닷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무치 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닷길을 열고 닫는 신비의 섬. 물 위에 떠있는 연꽃과 같다 하여 연화대라고도 불렸다는 섬엔 작은 암자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관음전과 산신각, 요사체와 앞마당이 전부인 이곳에 재미난 설화가 전해져 옵니다. 설화의 주인공은 고려말 이곳에서 수행했다는 무학대사. 암자 위로 떠오른 달빛을 보고 호련히 돌을 깨우쳤다는데요. 그 후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를 만나 왕사가 되었고 1400년경 이곳에 간월암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엔 번성했지만 왕위에서 물러나자 간월암 역시 버려졌다는데요. 1941년 만공선사가 중창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무학대사에 얽힌 설화를 만나러 가볼까요? 앞마당에 자리한 이 나무는 수령 250년이 넘었다는데요. 바로 무학대사가 간월암을 떠나기 전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는데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다고 하네요. 유명하니까 작고 아담하기도 하고 너무 웅장한 다른 절보다는 속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네, 좋은데요. 오히려 다른 절보다. 혹시 여기 전설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는 뭐 어떤 바위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무학대사가 간월도에서 수행할 때 시주를 받지 않았다는데요. 바로 쌀이 나오는 구멍이 있었기 때문. 하루 동안 조금씩 떨어지는 쌀을 받아 모으면 무학대사와 동자가 죽을 끓여서 겨우 연명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학대사가 자리를 비우자 동자가 바위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고 그 후 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네요. 황금빛 노을이 지면 떠오르는 간월암은 무학대사의 설화가 있어 더욱 신비롭습니다. 충남의 사찰에는 유난히 설화가 많이 전해져 오는데요. 날아가는 섬이란 재미있는 이름이 붙은 도비산 자락에도 설화를 간직한 사찰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독특한 이름을 가졌는데요. 바로 떠있는 바위란 뜻의 부석사. 고즈넉한 정치가 일품인 부석사는 서산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부석사는 이 서해에 있는 바다에 있는 절로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기 서해 쪽에서 보면은 저 위쪽에는 강화 보문사, 또 아래에는 해남 미양사 외에 또 세 번째로 여기가 이제 중간 지점에 있죠. 바다가 보이는 절로서 이 풍경이 아주 아름답고 특히 가을에 해가 노을이 지는 게 아주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사진 작가들이 많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부석사입니다. 천년 고찰에 내려오는 설화의 배경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부석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운 산신각. 이곳에 설화 주인공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산신이 자리하고 왼쪽엔 용왕이, 산신의 오른쪽에 벽화와 입상으로 만날 수 있는 선묘낭자가 바로 신라의 명승, 의상대사를 사모한 여인입니다. 의상스님께서 당나라로 이렇게 공부하러 갈 때 배를 타고 당나라에 갔는데 어느 집안에 머물다가 거기 딸이
선물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선물하는 딸이 의상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게 됐죠. 의상대사의 높은 인격에 반하고만 선묘낭자. 하지만 불법을 공부하는 스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공부를 마친 의상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고 선묘낭자는 그만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용이 된 선묘낭자는 귀국하는 의상을 따라서 함께 길을 떠났는데요. 높은 풍랑에도 선묘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국한 의상은 불법을 전파하고 선묘낭자의 영혼을 달리기 위해 절을 세우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절을 짓고 있는 거 되는데 그때는 백성들도 많이 이렇게 불교에 호응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을 만드는데 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곡괭이나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절을 부수려고 하다가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제 선묘낭자 그걸 알고 나서 선묘낭자가 큰 돌로 밑에 마을 주민들을 꾸짖으면서 다 내쫓고 절을 지키고 그 돌이 바로 저 바다에 던졌는데 그게 바로 검은여, 바로 부석사라고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이 부석이라는 게 이제 뜰불자의 돌석자라서 돌이 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이 설화에서 명칭이 기원된 부석사와 부석면. 용이 된 선묘낭자가 던진 커다란 돌은 부석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천수만으로 떨어졌고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엔 이 설화를 뒷받침해주는 커다란 바위가 우뚝 서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검은여 보존위원회는 매년 4월 3일 검은여제를 지내왔다는데요. 1980년대 초 천수만 간척지 공사로 인해 훼손될 처지에 놓였던 검은여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존위원회를 구성해 지켜냈다고 합니다. 10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선묘낭자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왠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드라마가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뭐 웹툰이나 드라마 이런 데서 설화를 소재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그 생명력이나 보편성, 그런 어떤 그 감흥력, 사람들을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설화는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시대의 설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설화로 만들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콘텐츠를 입혀서 새로운 매체에 탑재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백제의 옛 왕도였던 공주와 부여에서 매년 열리는 대백제전. 무령왕과 선화공주, 고만하루 같은 풍부한 설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패망한 군주로 기록된 백제 의자왕의 딸 계산공주의 설화도 미디어 파사드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설화에 따르면 계산공주는 자용병기라는 무기를 만들어 스스로 천하무적이라 일컬었고 철로 만든 활과 칼인 자용병기를 사용할 때 공중을 향해 주문을 외우면 갑자기 많은 군사가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네요. 마치 뮬란의 백제판 같은 영웅. 계산공주의 설화는 백제의 자긍심을 알리는 관광문화자원 개발 가능성을 더욱 크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기지시 줄다리기나 또는 강릉 단오제나 이러한 민속 문화는 그과 관련된 배경 설화들이 존재합니다. 이 축제 속에 그 설화들과 관련해서는 향유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 기간 동안 그 참여자들이 그 설화를 접하고 또 그것을 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들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그 동일의 그 동화가도처럼 그 설화를 기반으로 한 그 관광 스토리텔링을 그 각 지역마다 연계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스토리텔링의
관광 문화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충북 단양군 깊숙한 산골에 최근 초대형 뉴미디어 체험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자원. 이곳의 모티브는 바로 단양의 유명한 설화입니다. 단양의 중령에 백성을 괴롭히는 산적이 많았는데요. 그들이 소굴로 들어간 할머니가 도적들이 모두 취해 잠들자 다 잔다는 뜻으로 다자구야 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 중이었던 관군과 함께 산적들을 소탕하고 죽여서 중령 산신이 되었다는 설화예요. 봄, 가을마다 전통 의례인 중령국 행제를 지냈죠. 그만큼 단양에서는 고맙고 중요한 설화의 주인공입니다. 단양군이 민간 사업자 공모를 거쳐 추진한 이곳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관광 수요를 이끌어올 기대주. 누구요? 다자구요, 돌자구요. 어여 들어와. 구수한 다자구 할미의 목소리를 따라 들어서면 오래된 교실을 활용한 새로운 공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소통하는 뉴미디어 테마파크가 펼쳐집니다. 이 액자는 좀 특이한 액자라서 만지면 소리가 나고 상호작용을 해서 반응을 해요. 이렇게 라이브로 기록이 되었던 이런 액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고객님들이 올망졸망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볼 수 있네요. 마치 언제 찾아가도 반겨주시는 할머니의 품처럼 넓게 펼쳐진 운동장. 푸른 잔디가 펼쳐진 야외 공간은 할미마당이라고 부른다는데요. 할미마당은 저녁에 영화도 볼 수 있고 낮에는 디지털과 컬러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할미마당에는 특별한 체험 공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색채를 활용한 포토존으로 사진 찍기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한때 아이들의 배움터였던 교실은 전시 관람 공간으로, 또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는 체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펼쳐지는 색다른 이벤트. 다자구 할미가 당당하게 등장했는데요. 학교 건물을 캔버스로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증강현실과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게임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네요. 바로 설화의 주인공 다자구 할미를 돕는 미션. 앞당을 잡아. 할머니 도와줘. 좀만 더. 세라,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엄청 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순위까지 실시간으로. 와, 신기하네요. 누가 1등했어요? 누가? 여기요. 오, 네. 어떻게 1등하셨어요? 독독을 해가지고 열심히 눌렀습니다. 아니 재밌네요. 슬감 나고 막 때리는 것 같고. 눈이도 한번 해야지.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요. 네. 이게 예전 설화를 배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서 애들한테 교육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문을 닫았던 폐교에 다시 웃음을 찾아준 설화의 힘. 다자구 할미 고마워요.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서울 인사동.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을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 이곳에 한국의 신비로운 12가지 이야기란 주제로 실감형 미디어 전시가 열렸습니다. 설화는 굉장히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좋아했고
지금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 이유는 그 안에 교훈이 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대리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게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지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설화 속 기묘한 이야기들을 현 세대의 이미지 소비 방식에 맞춰 표현한 이 전시는 공감각적 미디어 언어를 통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장르를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조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고, 지금 사회에서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그 안에 교훈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이야기들이 충분히 사회에 적응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시간에 맞게 리포밍이 되긴 하겠지만 그 안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 스토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해외 전시라든지 해외 컨텐츠, 그리고 국내 독창적인 IP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당진 기지실이로 돌아가 볼까요? 줄다리기를 어떻게 하지? 선우랑 선생님이랑 줄다리기를 할 거야. 잡아봐. 네, 잡아봐. 하고 줄다리기를 어떻게? 내 쪽으로 당기지? 네. 오늘은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가 진행하는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 이 상자 속에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무형유산 줄다리기의 세계가 담겨 있다는데요. 예, 이거는 베트남 줄다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상자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4개국, 우리나라,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예, 특수판으로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화상자는. 그래서 줄도 직접 해서 볼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집중하는 아이들.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닌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방식이라 그런지 무척 재미있어하네요. 이 줄다리기는 베트남 그 하노이라는 수도 그 옆에 있는 롱빈이라는 마을에서 행해지는 롱빈 안진 줄다리기야. 깨옥구라고 하요. 깨옥구라고 하고 깨오성이라고 합니다.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4개 국가가 공동 등재됐는데요. 바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필리핀과 베트남.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쓰는 동안 아이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저절로 습득하게 된다네요. 잘 봐. 땡기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쪽으로 조금씩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주고. 자, 땡기고. 주고, 또 주고. 땡기고, 주고, 땡기고. 우와, 이쪽으로 땡기고. 줄의 생김새나 방식은 달라도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 너무 저에 같이 해요. 자, 이번엔 기지시 줄다리기 미니 대회가 열립니다. 자, 준비 시작. 힘찬 구령과 함께 시작된 경기. 자, 그만. 수학기 만세. 상대방의 진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끌어와서 동화시키는 줄다리기. 협력과 화합이란 선조의 지혜를 전수합니다. 줄다리기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재밌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줄다리기에 대해 배워서 이만큼 알았다는 거에 엄청 뿌듯했고, 또 줄다리기 하는데 손이 아팠는데 저희 팀이 이겨서 재밌었는데 다른 팀도 다 열심히 해줘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자랑스러워요. 기지시 줄다리기 화이팅! 할머니에게서 손자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해져 온 옛날 이야기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 보이지 않는 무수한 에너지로 오래도록 공동체를 지탱해온 충남의 설화는 이제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국경을 넘어 인류를 묶는 설화의 힘, 그 무궁한 가능성을 함께 펼쳐볼까요?